2026년 상반기 잘 쓴 템 가져왔습니다. 제가 잘 쓴 아이템 10가지 그리고 번외로 다이소 추천템 2개 이렇게 준비해왔고요. 선정 기준은 6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썼느냐 그리고 지인에게 칭찬받은 적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요 봄원 브라이트 톤이고 22호 건성 피부입니다. 제품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잘 쓴 템 소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요 비올의 오우찌데 에스테 딥클레이 세안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정말 없어서 못 구하는 품절 대란템인데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5월에 출장 다녀와서 여태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형이 조금 특이한데요. 거품이 나지 않는 타입의 세안제입니다. 얼굴에 그냥 롤링한 다음 물로 바로 헹궈내면 되는데 거품이 나지 않는 타입인데도 피부에 코 피지나 그리고 각질 같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촉촉합니다. 구매만 조금 더 용이해지면 아예 갈아타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본에 여행 가서 이 제품 보이면 꼭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없다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추천템 2개. 요 세안제. 이 세안제는 지금 제가 엄마를 드렸는데 엄마가 평이 엄청 좋아요. 세안 후에 얼굴이 보들보들 촉촉하다고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겨울에는 이걸로 갈아타볼까 생각 중이다. 두 번째는 아이오페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입니다. 레티놀 중에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한 게 이 제품인 것 같고요. 왜 얘를 골랐냐면 제가 써본 레티놀 중에 가장 좀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졌다. 레티놀 2% 세럼이고요. 레티놀을 리들샷 있죠. 피큘 타입으로 쉽게 말하면 성분이 뾰족뾰족하게 생겨갖고 피부에 잘 침투되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레티놀을 그런 식으로 만든 게 이 아이오페의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이다. 레티놀이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성분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좀 고농도의 레티놀을 사용하면 피부가 이제 겉에 각질이 많이 벗겨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쓰면서는 그런 현상이 훨씬 덜했고 그 레티놀을 썼을 때 느껴지는 쫀쫀 매끈매끈한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 레티놀 중에 가장 자극감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제품이다. 역시 레티놀은 아모레가 잘한다. 스킨케어는 사실 이거 말고도 잘 쓴 게 많았거든요. 다른 스킨케어 제품은 제가 겟레디 위드미 하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밤에 쓰는 제품이니까 보여드릴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소개를 해야겠다 하고 이걸로 골랐다. 물론 이 제품도 이틀에 한 번씩 적응 기간 두면서 쓰시는 게 좋지만 나도 이제 진짜 레티놀 중에 레티놀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오페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 강추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올의 UV 아쿠아리치 워터리 에센스입니다. 올해 비친 자의 해였기 때문에 역시 이 제품 소개가 빠질 수 없다. 중간중간 다른 자차도 쓰고 있기는 한데 역시 제일 많이 공병을 낸 거는 이 제품이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아쿠아리치라는 이름 같은 산뜻한 제형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소량만 발라도 UV 차단막이 굉장히 고르게 도포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비올에 출장 갔을 때 거기서 연구했던 내용을 이제 들려주셨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양이 다 다르대요. 저는 무조건 이만큼씩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듬뿍듬뿍 발랐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그 사용감이 싫으니까 요만큼만 바르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바르는 사람도 있고 각각 양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적게 바른 사람들은 차단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올에서 이 제형을 산뜻하게 하면서도 소량만 발랐을 때도 UV막이 최대한 고르게 도포돼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그 제형을 만들려고 엄청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기술이 집약된 게 이 아쿠아리치 워터리 에센스고요. 제가 그래서 UV 카메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평소에 반에 반이 안 되는 양을 펴발라도 얼굴이 까맣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국내 제품들도 자외선 차단제 너무 잘 나오고 사용감도 좋고 한데 이렇게까지 이 히스토리를 설명해주는 브랜드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한층 더 감겨버려서 그래서 여전히 이 제품 쓰고 있고요. 그냥 폼 클렌징으로 지워도 다 세안이 되는 누구나 데일리로 쓰기 좋은 사용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할 땐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익스트림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아웃도어 전용으로 나온 요거나 아스리즈무 빨간색 자차 국내 걸로는 요거 씁니다. 어쨌든 제일 많이 쓴 거 기준이었으니까 비오레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웨딩 피치 컬러입니다. 제가 이거 연초에 한번 잘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잘 쓰고 있어서 뽑았다. 웨딩 피치는 단독으로 사용하진 않았고요. 선크림 후에 프라이머 대신 여기 얼굴에 양감 주는 용도로 볼 중앙 위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컬러만 보면 엄청 밝아가지고 얼굴에 바르면 진짜 허옇게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양감만 주고 피부결이 정돈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보여드릴 블러셔가 이 웨딩 피치를 써야지 훨씬 예쁘게 올라와요. 이게 촉촉하고 컬러도 예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맨날 쓰다가 한 번은 다른 제품을 테스트하려고 다른 베이스를 바르고
똑같이 평소에 쓰던 치크를 올렸는데 이 블러셔 컬러가 완전히 다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치크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오늘 쿠션이 노래서 그런가? 했는데 웨딩 피치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였다. 그 블러셔가 지금 사용한 이 블러셔인데 마찬가지로 웨딩 피치랑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했다. 이 제품은 건성 블러셔 덕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제품은 정샘물 물미스트입니다. 사용감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자주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메이크업 픽서의 역할을 잘 해준다기보다는 건성도 매트한 파운데이션 쓰고 싶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미매트 정도로 타협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건조하게 느껴질 때 얘를 한번 뿌려주고 퍼프에 묻혀서 사용하고 펄이 없는 매트한 블러셔를 발랐는데 얼굴이 너무 건조해 보인다. 또 물미스트 정말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다. 근데 메이크업 고정력은 뭐 이런 소내추럴이나 어반디케이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좋은데 얘네들은 얼굴에 이렇게 뿌리면 메이크업이 그 상태로 고정되게 해주는 약간 얇은 랩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쓰면 메이크업이 지속력이 물론 높아지긴 하지만 초보자가 썼을 때는 반대로 메이크업이 뜯기거나 떡지거나 할 수 있는데 물미스트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매트한 파운데이션 썼거든요. 피부는 보송한데 별로 건조해 보이지 않죠? 중간중간 뭘 했다? 물미스트를 뿌렸다. 나는 건성인데 세미매트가 쓰고 싶다. 매트한 파우더 블러셔 쓰면 건조해 보인다. 그래서 뭐 하면 아무튼 나는 좀 건조하다 하는 건성 피부분들께 완전 추천드립니다. 캔메이크 크리미 터치 라이너 시어 트루 레드 컬러입니다. 캔메이크 40주년 기념 컬러인데 아마 온고잉 된 것 같아요. 이게 점막 컬러라고 하는데 저한테 컬러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눈 밑에 요 언더 삼각존 부분을 채울 때 어떤 컬러로 하냐에 따라 메이크업 뉘앙스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삼각존을 채울 때 약간 붉은빛이 있는 제품으로 여기까지 채워주면 이게 눈의 점막이랑 비슷한 색이어서 눈 아래쪽이 훨씬 자연스럽게 트여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인스타 꿀팁 같은 거 중에 이렇게 손 꾹 눌러가지고 여기 손가락 색이랑 비슷한 컬러의 립을 사면 너랑 잘 맞을 거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발라보니까 손가락 끝 픽 올린 색이랑 좀 비슷했다. 그래서 손이 자주 간 건진 모르지만 붉은기는 있으면서 너무 시뻘겋게 보이지 않는 그 마지노선의 색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심도 굉장히 가늘고 너무 단단하지 않아서 부드럽게 언더 중앙부터 삼각존까지 연장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컬러여서 휘뚜루마뚜루 잘 쓰고 있다. 에스쁘아 블러웨어 블러쉬 코르타도 컬러입니다. 올해 그냥 모든 색조 합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이 이 코르타도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컬러는 6가지가 있는데 그냥 저는 얘만 주구장창 썼습니다. 지금도 코르타도 바르고 있고요. 아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핑크도 아니고 너무 따뜻한 느낌의 피치도 아니고 딱 그 중간인데 또 너무 뽀용하지 않은 거죠. 이런 컬러면서 흰기 없으면서 붉은기 많이 안 올라오는 컬러를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른이 쓰기 좋은 피치 블러셔다. 진짜. 볼 때마다 만족스러워요. 또 장점이 뭐냐면 피부에 이렇게 모공을 메워주는 특이한 모양의 파우더 입자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파우더로 안 가려진 모공도 이 블러셔를 한 단계에서 한 번 더 싹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블러웨어 블러시다. 브러쉬로 쓰면 발색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다행히도 잘 맞는 조합을 찾아서 브러쉬로도 잘 쓰고 있고요. 반대로 저는 퍼프로 바를 경우에는 발색이 뽀용하고 훨씬 블러리하게 올라오긴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그냥 퍼프보다는 브러쉬 사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차분하면서도 생기는 있어 보이는 이런 모순된 느낌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피치 블러셔가 필요하다. 코르타도 추천드립니다. 오아드 슬레임 파우더 믹싱 워터 틴트입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 애증의 틴트인데 선정 기준 압도적인 사용 빈도. 여러분 이 손등 발색을 보십시오. 정말 여리여리한 피치 코랄 컬러의 물 틴트다. 너무 귀하잖아요. 립 취향이 진짜 안 바뀌는 카테고리인데 그래서 요즘 잘 쓰는 립들도 거의 컬러들이 비슷비슷한데 저는 입술색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 톤을 발랐을 때 발색이 잘 올라오는 게 장점이지만 촉촉한 친구들이 날아가면 그대로 혈색도 날아가는 게 저의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로 이 오아드 물 틴트를 쓰면 그 입술의 촉촉함이 날아가도 어느 정도 색 보존이 된다. 심지어 덧바른다고 빨갛게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짜 입술색 없는 본부들은 이걸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파우더랑 물 틴트가 섞여있는 제형이어서 사용 전에 이렇게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이 안에 있는 파우더들이 꼼짝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다 줄 달아서 쥐불놀이 마냥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도
안 됩니다. 안에 구슬이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팔 흔드는 것도 너무 귀찮기 때문에 다이소에서 파는 일회용 메이크업 수정 스틱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각나면 한 번씩 휘젓고 쓸 땐 대충 흔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여기 입구 주변이 물 틴트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저분해져요. 액체가 샌다든지 뭔가 실사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냥 볼 때마다 좀 더러워 보여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어쨌든 이 파우더가 섞이지 않는 거랑 요 입구 좀 더러워지는 거가 개선돼서 2세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단종은 안 된다. 대체제가 없다. 그 다음 제품은 쿨리스트 스칼프 쿨러입니다. 일본 여행 하울에서 보여드렸는데 하울 때도 이거 시원해서 테스트해보고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름 샤워 꿀템입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습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덥잖아요. 씻고 나와서 일단 얘를 스킨케어도 하기 전에 몇 방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시원하게 두피에 열감을 날려줘가지고 머리가 다 마를 때까지도 쿨링감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물론 에어컨을 켜면 되지만 이 방은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운 찜통 같은데 이거 쓰고 나서 머리 말리고 다시 더워지는 일이 확 줄었다. 진짜 매일매일 쓰고 있어요. 여기는 브랜드 이름도 심플하게 쿨리스트고 쿨링을 잘하는 집이다. 그 다음 제품은 메종드캄 브라이트닝 미스트 세럼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번에 출장 갔다 와서 그 제품들을 열심히 쓰고 있다 보니까 출장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뿌리는 바디 로션이고요.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뭐 헬스장이든 사우나든 어디든 들고 가기도 괜찮고 바디에 그냥 칙칙 뿌리고 문지르기만 하면 바디로션 바르는 게 끝난다. 제가 바디로션 바르는 걸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은 그냥 바디로션을 바르면 흡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그 보습막 때문에 더 더운 느낌이고 그래서 겨울에도 잘못 바르면 오히려 모공각화증이 심해지고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지만 약간 구색은 갖춰주는 최소한의 보습은 해주는 그런 제형의 바디 제품을 항상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쓰던 게 노크 멜팅 바디 토너. 제가 고양이를 키워서 무향을 골라서 쓰는데 이 무향이 제일 보습력이 좋은 라인이어서 지금 쓰기엔 약간 무겁거든요. 메종드캄 제품이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고 피부에 그냥 칙칙 뿌려서 바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편합니다.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뭐 반반 테스트를 한 건 아니어서 그것까진 체감을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사용해본 바디 보습 제품 중에 제일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이었다. 재구매해서 완전 있음, 사용빈도 완전 많음, 추천! 다음은 포인트 레몬 탄산수 노워시 클렌징 워터 티슈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소 N통템, 다이소 포인트 클렌징 티슈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아는 그 옛날 클렌징 티슈, 약간 유분기 있고 클렌징 크림을 물티슈에 적셔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세정력이 더 좋긴 해요. 아무래도 기름이니까. 근데 얼굴을 닦았을 때 저는 약간의 자극감이 있었다. 이 제품은 자극감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메이크업도 적당히 잘 지워져서 얘가 메인이긴 한데 얘를 화장솜에 덜기조차 귀찮을 때 그럴 때 얘를 쓰는데 은근 자주 닳고 있다. 티슈 소재 자체가 엄청 보드랍진 않은데 이렇게 도톰하게 말아서 닦으면 그래도 피부에 자극 없이 메이크업을 닦아낼 수가 있고 사용 후 마무리감도 이 하늘색 제품보다 훨씬 산뜻합니다. 화장 너무 지우기 귀찮을 때 아니면 집에 와서 진짜 얼굴 너무 답답해서 일단 얼굴부터 좀 닦고 싶을 때 집에 오자마자 얘를 싹 걷어내고 쉽니다. 끝. 그래서 다이소에서 잘 쓰고 있는 템들이 많은데 그중에 뭐를 제일 많이 썼을까 했을 때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는 제품이 이 포인트 클렌징 티슈였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어퓨 홍자몽 엔젤링 헤어 식초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헤어 식초 써야죠. 아, 네, 정수리 냄새. 헤어 식초 필수입니다. 원래 어퓨에서 헤어 식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퓨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 판매 채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슬프던 와중에 다이소 얘기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구매했는데 역시나 만족스러웠다 해서 뽑았다. 헤어 식초는 말 그대로 헤어 식초입니다.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는 제품이고요. 샴푸를 하고 나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쪼로록 양념치듯이 해서 조물조물하고 물로 헹궈주면 되는 제품인데요. 정수리 냄새도 잡아주고요. 뭔가 미용실에서 약산성 샴푸로 머리 감았을 때 그런 보들보들함? 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린스 그냥 안 하고 이걸 린스 대신 쓰는데 그렇게 쓰면 굉장히 팡팡 닳기 때문에 가성비가 넘치는 어퓨 제품을 다이소에서 구해서 쓰고 있다. 향은 청사과랑 자몽 두 가지인데 청사과가 인기가 많나 봐요. 저희 동네 매장에는 아예 연두색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몽향 좋아해서 뭐 이러고 자몽향을 사갔다. 막 데디오처럼 샴푸에도 향이 오래 남고 막 찰랑찰랑 자몽향 이렇게 향이 남진 않지만
그래도 샤워할 때 기분이 좋다.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상반기 잘 쓴 템들 빠르게 소개해드렸고요. 처음에 골랐을 때는 고르고 골랐는데도 20가지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최대한 진짜 좋았던 찐템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처절한 토너먼트로 진짜 엄청난 고민 끝에 고른 12가지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 쇼핑하실 때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